이거 숙제야? 네? 숙제? 지훈이 하는 거? 아니, 미리 하는 거예요. 아 미리 하는 거. 쌤이 더 프린트 내주실 거야. 진짜 풀고 있습니다. 난 6번밖에 못 풀었어. 자 우리 봐봐라. 자 157페이지. 아 니네는 워크북 60 몇 페이지? 3페이지. 3. 다시 5, 다시 8. 자 10-8번은 위에 기본 문제 푼 거랑 똑같아. 그치? 봐봐라. x제곱 마이너스 4 열대값 자 L는 A. 이 왼쪽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왼쪽 그림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고. 자 이놈하고 자, 두 번째 뭐 y는 a라는 직선. 자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그랬지. 자,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기본 문제보다 훨씬 쉬워. 쉽잖아. 자 얘를 그리자. 처음에 뭐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y 제곱 그릴 것이고 y는 x 제곱 그릴 것이고 그지? 두 번째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4 그릴 것이고 세 번째는 절대값 씌울 것이고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자 y는 x 제곱 그냥 원점 지나는 직선 곡선 그리고 밑으로 4칸 내려오래. 4칸 내려오면 이렇게 그릴 것이고 그걸 다시 위로 접으란 얘기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되니? 응? 자 했던 거 그대로야. 자 x값에 뭘 넣어야지 y가 0 되냐. 2를 넣었을 때 x값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0 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지? 자 y는 a라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 자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정확하게 여긴 거지. 자 y는 a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됐어? 됐어? 그럼 어디? 빨간 선이 여기 꼭다리 여기는 몇 개인데? 민준아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 돼야 안 돼? 안 되지. 4개 되잖아. 여기 몇 개야 민준아? 하나 둘. 그러면 너 안 되고 너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A 범위는 뭐가 될까? 제일 작았을 때 0, 제일 컸을 때 4. 둘 다 경계값 들어가지 않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또 여기서 강조합니다.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결정 개수랑 똑같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유제 10-9번. 자, 이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왜냐? 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 4하고 A를 바꿔놨잖아. 4하고 A를 바꿔놨으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지. 직선은 가만히 있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살살살살 바꿔가야 되겠지. 그지? 잘 봐라. 처음에 A가 0일 때 근데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제곱되니까 똑같은 거야. 그지? A가 0일 때는 이게 없는 거니까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런 그래프가. 얘는 Y는 4 저 빨갱이 그래프처럼 그리면 Y는 4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 값은 뭐예요? A는 0 괜찮네. 몇 점이 나오니까? 2점이 나오니까. 이해돼? 자, 두 번째 그림 그려보자.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결과야. 같은 결과. 그럼 A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요점을 우리는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얘는 여전히 y는 4네요. 여전히 y는 4네요. 자, 몇 점이 돼요? 2점 되네요.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죠? 응. 여기서부터 조심해야지. 잘 봐봐. A가 몇일 때? A가 2일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 명확하게 똑같아. 제곱하니까. 그치? 그치? A 제곱하니까 2나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값은 항상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를 제곱하면 여기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1, 2, 3, 4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 칸 갔을 때 몇 칸 올라가니? 한 칸 갔을 때 5칸 올라가죠. 3이니까 9 이렇게 올라간다 치자. 뒤 다음 그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y는 4 여기다 찌 그렸을 때 몇 점 만나니? 3점. 그렇죠. 여기 하나, 둘, 3점 만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봐봐요. 얘 그림이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서 접고 좀 밑으로 와서 접고 좀 밑으로 와서 접었는데 만약에 더 심하게 접어봐. 더 심하게. 얘 그릴 필요 없지만 잘 이해되는 사람은 더 안 그려도 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선생님 하나 더 그려볼게요. 3이에요. 그럼 어디냐면 1, 2, 3, 4, 5, 6, 7, 8, 9 으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있겠지 이렇게. 이해돼? 근데 선을 내가 어디다고? y는 4 여기다 걷다 생각해봐.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완벽한 4점이죠. 그죠? 하면 할수록 밑으로 내려가서 접으면 접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4점이 계속 확고하게 찍히는 거라고. 딱 경계가 어디야? 3점의 경계가 어디야? 딱 얘가 3점이지? 그럼 요거보다 아주 조금 A가 작은 값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덩달아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럼 여기에 빨간색 벗을 때 이 파란색하고 몇 점에서 만나니? 라고 물어보면 몇 점 만나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2점 만나죠. 그죠? 이해돼요? 그럼 2점 만나는 건 결국 요 2나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바로 요거보다 작은 값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A 값은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값을 넣으면 몇 점을 만난다? 2점에서 2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얘가 훨씬 어렵습니다. 얘보다. 근데 얘를 이해를 해야지 요 다음 게 이해가 되니까. 자, 저게 뭐 사실 그렇게 막 너무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변수가 이렇게 바뀌면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죠, 설명? 자, 세모 치시고. 세모 치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밖에서 채점하고 계시니까 자, 오늘 진도 나갈게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자, 세모 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오늘은 배울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걸 배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요. 네. 두 개가 엄청 헷갈려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조금 다시 얘기도 하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자, 오늘 자, 오늘 배울 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실근의 부호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어디서 배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거기서 배웠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0이 기준이랬어요. 0. 0이라는 숫자. 얘는 기준이 그냥 뭐 K라는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둘의 차이는 0이니 0이 아니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있는데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가 있거든. 자, 첫 번째 알파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커. 두 군이 모두 0보다 커.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아. 두 군이 모두 0보다 작아. 하나가 0보다 크고 하나 0보다 작아.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각각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만약에 서로 두 군이 있는데 둘 다 양수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합이 0보다 크고 그지? 곱이 0보다 크고 기억나요? 네.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실근. 오케이? 실근이니까.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둘 다 음이니까 0보다 작겠지. 알파 베타는 곱했으니까 0보다 크겠지. 얘도 마찬가지. 실근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서로 부호가 다르면 다 신경 쓸 거 없이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얘만 서로 곱한 게 0보다 작은 거. 뭐 이거를 서로 다른 부호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고 요거 만족하는 게 자, 우리가 왜 이거 근각기수의 관계 단원에서 배웠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그지? 알파 베타 0보다 작다고 하면 요게 0보다 작다.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고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요 ac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c가 음수죠. 그럼 이 음수를 마이너스 4에 곱하면 양수가 되고 b제곱도 양수니까 저절로 0보다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 근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예? 서로 부호가 다른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판별식을 쓸 이유가 없다. 왜? 저절로 얘는 0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곱만 0보다 작은 거 확인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실근의 부호,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운 다음에 배웠던 얘기인 거죠. 자, 요거 이용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요거 얘기하는 거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다. 요거 얘기하는 거 a분의 c가 0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죠. 자, 오늘은 그거하고 무진장 비슷한데 아주 조금 달라요. 자, 기준이 얘는 0이에요. 기준이 0. 그죠? 기준이 0이고 얘는 기준이 어떤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K는 뭐 상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근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전부 2보다 크다. 두근이 얘는 0보다 크다 했는데 2보다 크다로 바뀌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요? 이럴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많이 달라져. 됐어? 두근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 했는데 두근이 자, 두 번째 얘기. 자, 이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 두근이 2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쟤랑 똑같아. 왜 가로 밖에다가 숫자를 썼냐? 자, 세 번째 똑같아.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맞아, 똑같아. 봐봐. 두근이 0보다 커요, 둘 다. 그치? 얘는 2보다 큰 거, 얘는 두근이 0보다 작아요. 얘는 2보다 작은 거. 두근 사이에 0이 있는 거잖아, 결론은. 그치? 두근 사이에 결론은 0이 있는 거죠?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2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숫자가 0에서 2로 바뀐 거야. 알겠어? 선생님, 숫자가 0에서 2로 바뀌었는데 이름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봐봐. 얘는 알파와 베타라는 실근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2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2보다 크면 다 양수? 2보다 작으면 음수예요? 아니잖아. 2보다 작아도 음수가 아닌 게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거는 실근의 부호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을 나눈다, 분리는 나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근을 분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식이 되겠냐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봐. 이름이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에요. 어이? 선생님, 왜 갑자기 방정식이죠? 얘도 방정식이야. 얘도 방정식이었어. 야,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였고 얘도 방정식이야. 선생님, y는 as 제곱 플러스 bx, y는 아닙니다. as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있대요. 근데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근 모두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완전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바꿔. 자, 바꿀게. 이렇게 바꿨지? 그리고 y는 0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 자,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저 2차 방정식을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자, 한번 그려보면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텐데 여기가 1, 여기가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그랬을 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놓게 되면 알파도 2보다 크고 베타도 2보다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요새.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x축의 교점으로 얘기한다고 했지. 그치? 결국 얘를 그냥 x는 알파, x는 베타 구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설명을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y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어디서 만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두 점이 전부 다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라고 얘기를 하면 저게 바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요? 무슨 말이야? 여기 교점 알파, 여기 교점 베타가 있는데 이게 둘 다 2보다 오른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근의 분리는 우리가 딱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판별식을 얘기하면 돼요. 자,
자, 여기 봐요. 실근의 부호. 자,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을 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따졌었죠. 자, 첫 번째 판별식을 따지고요. 자, 두 번째 대칭축을 따져요. 세 번째 경계값을 따집니다. 선생님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됐죠? 자, 일단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 판별식은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니?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조건이 판별식 D는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서로 다른이라고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X축과 2점 아니면 1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죠. 됐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봐. 지금 판별식이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2점 아니면 1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라. 이 조건밖에 없으면. 근데 두 번째는 대칭축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선생님 대칭축이 뭐죠? 야, 이 2차 함수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만약 대칭축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K라는 값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됐니? 자, 선생님, 얘가요, D가 0보다 커요. 그러면, X축하고 2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1점에서 만난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 있는데요. 대칭축이 K. K라는 어떤 값. 지금 여기 문제에선 K라고 하지 말고 2라고 하자. 자, 2보다 더 크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니?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또 있네요. 경계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경계값은 요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함수제를 fx라고 하고 그놈의 경계값이 얼마? 0보다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했을 때가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 베타가 전부 다 2보다 큰 쪽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게 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다 2보다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이거는 함수를 도입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쟤는 함수를 도입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랑 연관지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선생님 경계값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D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하고 2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경계값이 여기 만약에 2보다 오른쪽에 지금 존재해.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2가 여기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라고 해도 X축하고 2점에서 만나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 이거 둘 다 만족했는데도 이 값보다 알파가 하나 더 작은 값이 나올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니? 응? 그러면 얘는 어때? 2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위쪽으로 존재하려면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뭐를 얘기할 수 있다? 두 근이 2보다 다 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얘기를 해야지만 전부 다 알파 베타가 다 2보다 커요 라고 말하는 게 성립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자, 지금 아마 좀 어려울 텐데 자, 이제 처음 설명할 땐 다 좀 어렵긴 해요. 선생님도 옛날에 이거 처음 배울 때 이게 뭐였지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얘도 지금 어려울 거는 맞긴 해요. 어려울 건데 자, 선생님 설명을 좀 최대한 잘 해볼 테니까 또 한번 들어봐.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 얘 둘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한 거 이거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 둘이 양수고 둘이 음수면 달라지는 거는 요거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요걸로 바뀐 거밖에 없다고 했지.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도 조건이 뭐가 되냐? 첫 번째, 판별식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 판별식도 두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조건은 뭐가 돼요? 얘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위치가 달라지겠지. 왜냐하면 여기 대칭축이 있는데 아까 2보다 큰 쪽에 대칭축이 있어야지 알파 베타가 여기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2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대칭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소연아, 도훈아,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려면 대칭축이 2보다 작아야 되겠다. 요게 바뀌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값. 자, 경계값 지금 썼던 F2 이 값은 그대로 0보다 크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경계값이 여기가 2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인데 이 값을 넣었을 때 뭐가 y값이 0보다 커야지만 자 알파 베타가 둘 다 2보다 작은 경우가 된다. 됐어요? 알겠어?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옛날에가 아니라 저번에 설명했을 때 얘하고 얘가 달라지는 게 두 개가 양양일 때 요게 요걸로 바뀐다라고 했지. 그치? 요 부호 바뀌는 느낌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대칭축이라는 거야. 대칭축 위치. 대칭축 위치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얘는 크니까 오른쪽에 있고 작으니까 왼쪽에 있다. 그리고 이제 경계값 같은 거는 아주 애들이 잘 빼먹을 수 있는데 경계값 같은 게 있다. 자, 요걸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여기도 조건이 이렇게 3개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3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두 분 사이에 2가 있다. 선생님 얘는요. 얘 되게 쉬웠는데 쟤는 좀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해볼게. 자, 봐봐. 이렇게 되지. 여기가 2지. 여기가 알파지. 여기가 베타지. 여기에 2가 있다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 세 번째 쉬운 것처럼 얘도 쉬워요. 얘 뭐만 따지면 될까? 요 2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만 작으면 끝나요. 오케이? 됐어요? 2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알겠니? 그러면 무조건. 근데 이제 이때 조건이 있지. 이때 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륨인 그래프로 즉 A가 0보다 클 때만 신경 쓰고 자 그때만 요런 얘기. 그러면 반대로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0보다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 얘들아 여기 음수라고 하면 얘 0이니까 다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주고 하세요. 알겠죠? 네, 굳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같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 헷갈리니까. 맞아?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마마마 곱해서 여기 는 0이잖아. 는 0이니까 마마마 곱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서 하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지 말고. 알겠어? 거꾸로 그리면 헷갈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다 기억하면 좋긴 하겠는데 두 가지 굳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판별식. 자, 읽어봐, 니네도. 판별식. 자, 읽어봐, 같이. 자, 이거 봐. 자, 여기 봐. 실근의 부호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니네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는 기억을 해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는 것, 즉 0이 아닌 어떤 상수를 기준으로 걔보다 크니 작니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경계값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 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너무 힘드니까 좀만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